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왼손잡이와 수학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필기할 때 자기 글씨를 가리는 문제,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이 문제랑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해결책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왼손잡이의 학업 능력 자체에 대해선 연구들이 결과가 좀 다양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킬기의 어려움, 그러니까 가려지는 시야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인지 능력 이런 거랑은 또 별개로 학습 환경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니까 왼손은 자기가 방금 쓴 걸 바로 가려버리잖아요. 맞아요. 특히 수학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풀이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확인해야 할 때는 이게 좀 많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 확인도 어렵고 내가 뭘 틀렸는지 바로바로 찾기도 좀 힘들고 그럼 결국 이게 뭐랄까 머릿속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죠. 인지부화라고 하던가요? 네네, 인지부활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손목을 확 꺾어서 쓰는 갈고리형 자세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자세 많이들 쓰시죠? 네. 보기에도 좀 불편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도 피로감이 높고 또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아예 답을 먼저 보고 거꾸로 과정을 맞춰서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적응 방식도 다양해요. 그 필기의 어려움, 그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왼손잡이는 수학을 못해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건 좀 위험해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요, 결과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일부 연구에서는 왼손잡이나 혹은 양손잡이 아이들이 특정 발달 지표나 아니면 수학 성취도에서 오른손잡이보다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존스턴 같은 학자 연구도 그렇고 특히 양손잡이 같은 경우는 뇌 기능이 한쪽으로 덜 치우쳐서 그러니까 뇌 편재화가 덜 돼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가설도 있고요. 크로우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죠.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수학 영재 중에는 오히려 왼손잡이가 더 많다. 이런 연구도 있던데요. 벤보우 가설인가 뭔가. 네, 맞아요. 이건 앞서 말씀하신 거랑은 완전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혹시 그 우뇌가 더 발달해서 공간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통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연구, 예를 들어 이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 같은 걸 보면 아예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 능력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정말 결과가 제각각이네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왼손잡이라는 집단이 그냥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연구 대상의 나이나 성별, 또 어떤 종류의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왼손잡이인지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결과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그 공간 능력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C-HERO 퀘스트라고 굉장히 큰 규모로 게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 사이에 공간 능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중요한 건 그냥 공간 능력 자체가 아니라 공간 능력이 어떤 유형인가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연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이렇게 필기하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이걸 좀 해결할 방법들은 없을까요? 있죠. 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보면 아까 그 시야 문제 때문에 종이를 그냥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각도를 좀 만들어서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시야 확보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갈고리형 자세 대신에 펜을 좀 편하게 잡고 글씨 쓰는 선보다 약간 아래쪽에 손을 두는 연습,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런 자세 교정 노력과 함께 이제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잉크가 빨리 마르는 펜을 쓴다거나 아니면 왼손잡이용으로 나온 공책이나 자 같은 거요. 자는 숫자가 오른쪽부터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왼손잡이용 자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썼다 지우기 편한 화이트보드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복잡한 계산 과정 같은 거는 여러 색깔 펜으로 나눠서 쓰면 시각적으로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오, 색깔펜 활용 좋네요. 교실 환경 자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왼손잡이 학생은 아무래도 교실 왼편에 앉는 게 오른손잡이 친구랑 팔 부딪힐 일도 없고 칠판 보기도 편하고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죠.
특히 그 자료 보니까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만들어진 일체형 책상 때문에 더 불편함을 겪는다는 내용이 있던데. 아, 맞아요. 그 문제 정말 크죠. 네. 그래서 왼손잡이용 책상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 전략 면에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풀게 하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도표 같은 시각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이퀘이오 같은 수식 편집기나 노타빌리티 같은 필기 앱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도구를 쓰는 건 아예 필기의 물리적인 어려움 자체를 뛰어넘게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정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디지털 도구 활용.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결국 핵심은 이걸 단순히 그 학생 개인의 문제, 네가 왼손잡이라서 힘든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학습 환경에 있는 장벽을 우리가 좀 같이 해결해줘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 볼까요? 왼손잡이와 수학 능력,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직 논쟁적인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저희가 주목했던 그 필기의 어려움, 글씨가 가려지는 그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혹시 가장 흥미로우셨던 부분 혹은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왼손잡이 학생들이 그 필기의 어려움 같은 불편함에 적응하려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암산을 더 많이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단계를 남들과는 좀 다르게 머릿속으로 시각화한다거나 이런 적응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움이겠지만 혹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부 학생들에게 오히려 좀 더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다룬 내용 너머로 이런 가능성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강점이 생길 수도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